이번에는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값이 오른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전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계속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집값이 올랐던 첫 번째 이유는 한동안 2016년 전까지 집값이 계속 하락 아니면 약보합, 그래프가 상승세가 아니라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꽤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오를 시기가 된 거죠. 그게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약보합세가 오래 간다는 뜻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그동안 흘러가지 않고 계속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건데 이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갈 타이밍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017년부터 상승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는 유동성이 보통 7%에서 8% 매년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13%에서 14% 거의 2배가 유동성이 늘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공장에 대한 투자, 인원에 대한 투자, 이런 사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연결이 됐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식으로 가고 주식보다는 더 안전한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란 게 갑자기 2배가 늘다 보니까 이 갈 곳 잃은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올라가면서 그 상승을 부추겼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이 줄었어요. 공급이 줄었다, 수요가 늘었다 이런 게 있었지만 저는 공급이 줄은 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특히 이 부동산 상승의 시발점은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 그 재개발들을 전부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걸로 바꾸면서 안락한 서울, 예쁜 그런 주택들 이거를 보존하면서 서울을 좀 유지하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 낡은 주택을 유지보수하면서 살게 된 결과는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 정답이 없어요. 너무 아파트를 다 때려 짓기에도 되게 삭막한 서울이 될 것이고 그냥 옛 것들을 보존하자니 공급이 줄어들고 참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 어떤 게 더 맞는 선택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겠죠.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공급이 줄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원래 이 경제라는 것은 되게 어린 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어린 아이 같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한테 망치를 탁 갖다 대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망치를 맞고 어디 가서 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20번이 넘는 망치질을 해대면은 우리 경제는 울게 돼 있고 그거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상권에 그게 활성화가 되면서 임대료가 오르면서 그 상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프랜차이즈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서 원래 있던 그 상인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늘고 있고 서울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울의 주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버티고 경기도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상권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이 주거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적용되고 있어요. 또 어떤 양도세 중과라든지 보유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들한테 더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어느 정도 과거로 돌아가려면 현재 있는 그런 규제들을 다 없애면 돼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걸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우린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 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정책들이 없어져서 어떤 전세난이라든지 그리고 월세의 가속화 이런 현상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1주택자지만 다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이 되게 다 힘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때문에 그동안 말도 많았고 누구는 웃음을 참고 누구는 울음을 참고 그랬는데 그런 사회보다는 좀 더 조화롭게 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값이 오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만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고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2022년 올해와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